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사마 IMF 때 큰 부자 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 12월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1997년 12월. 그렇죠. IMF. 예. 그때 IMF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부도의 날. 예,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요즘에 보니까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환란이라고도 하고요.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이 배째라 한 거죠. 돈이 없어갖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대기업이 막 엄청나게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보, 그 다음에 기아, 나중에 이제 기아가 살아나긴 했지만 어쨌든 기아, 그 다음에 대우, 뭐 하여튼간 뭐 대기업 망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더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 있죠. 그 튼튼하다는 은행들 어마어마하게 망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무슨 은행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는 것은 힘들다라고 텔레비도 나와서 그 얘기하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무슨 경제신문에 그다음에 경제 무슨 칼럼에 아주 도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너무 힘들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역 노숙자이기 유명한 거 있어요. 뭐냐면 은행 지점장, 그 당시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 지점장님께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그 식판 들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구체적으로 생긴 게 IMF 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줄 서 있는데 식판 들고 자기 그 밥 받기 위해서 노숙자가 돼서 이렇게 식판 들고 서 있는 모습에 관한 그 경험담이 아주 많이 퍼졌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요. 경제가 말이 아니었죠. 이때 부동산은 완전히 폭락했고요. 주식은 더 폭락했고요. 완전히 뭐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죠. 그 다음에 뭐 돈은 안 들고요. 이자는 거의 20%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어떤 사람 이제 권유로 강남에 갔습니다. 경매시장에 갔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강남 분들이요, 그 경매시장에서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물건을 팔거든요. 세상에 물건이란 물건은요, 그분들이 막 정신없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왜 살까?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다고 해요. 그럼 아파트를 사면요, 그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살 사람이 없어요. 다 망했으니까. 그리고 빌딩을 사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파트나 빌딩이나 뭐 사면은요, 그냥 있습니까? 그 관리비 내이죠. 그 다음에 관리회의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재산세 내이죠. 무슨 세 내이죠. 아니 사면은, 그리고 또 누가 나중에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사면은 손해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도저히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망하려고 사나? 바본가? 근데 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삽니까? 그리고 솔직히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알려주신 말에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나 소장,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기회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모두 100년, 뭐 무슨 대학교 다 100년 동안 망했다, 뭐 대한민국 안 된다,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경매시장에서 그 부동산을 사는 걸 보면서 딱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구나. 자, 그분들이 경매시장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법원 시장에서, 대법원이래, 경매 시장에서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요, 그걸 감정평가사라는 공인된 곳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 감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씩 유찰이라고, 이제 아무도 안 사면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 80%, 뭐 64%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떨어뜨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요, 한 50%될 때까지 아무도 안 받으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 정도 되면은 그걸 삽니다. 그래서 이제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그것을 경매로 받은 다음에, 경락받은 다음에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있어요. 일반 대출이 아닙니다. 경매에 관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이것을 내놓고
경락 자금을 통해서 이걸 돈을 이렇게 빌리게 되면은 자기 돈이 거의 다 안 들어가고 은행 돈으로 거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즘 말로는 이걸 무피 투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남의 돈, 은행 돈으로, 물론 이제 이자는 조금 비쌉니다. 그 당시 저기 IMF 때니까 그걸 갖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무한정으로 살 수 있다시피 한 거예요. 은행 이자만 낼 수만 있고 관리비, 그 유지 관리비,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은행 이자나 관리비는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사는 방법을 보고 이래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워낙 싸게 산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어, 그것을 갖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는 좀,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아는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갖고요. 한 1년 뒤나 아니면 또 좀 빠른 사람들은 좀 빨리 가갖고요. 이걸 다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또 돈을 빌려줄 때요. 그 당시에 은행은 돈 빌려줄 곳이 없어갖고요.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너무 다 망하니까 안 빌려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담보 아닙니까? 근데 그 담보를 갖고 오는데, 이제 이 사람은 사실 50% 5천만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갖고 담보로 갖고 왔지만 이걸 다시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받으면요, 이게 한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요, 다시 8천만 원이나 7천만 원의 기준으로 잡아갖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들어갔던 돈을 다 회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말로 이게 뿔피라는 거예요. 플러스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사면 살수록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달은 다음에 사실 저도 이제 그 방법대로 이득을 좀 많이 봤습니다. 3, 4년 후에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IMF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끝났죠. 여러분 알다시피 놀랄 만큼 상승이었고요. 그 상승률을 누린 사람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부자의 서열들이 많이 바뀌었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불경기 위기가 올수록 더 큰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고 저는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불경기라고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실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이 확인되시면 불경기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불경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 유튜브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4화에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